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을 위한 통합특별시 출범 조항 380여 개가 포함됐지만 국리부대 설립과 동북권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등은 제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전남과 광주를 광역 통합하는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지역의 재정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쟁점이 됐던 주청사 문제는 전남 동부와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석유화학 철강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명시했고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시 조세 감면과 예타 면제 등의 특례도 포함됐습니다. 여순 사건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기념일 지정과 피해 보상 등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국립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으로 출범할 통합의대와 부속병원 설립 내용이 빠졌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의 이전 조항도 제외됐습니다. 동북권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와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 함만 육성 등 지역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역시 들어있지 않습니다. 법안에는 구체적인 지역과 대항명을 명시하기 어렵고 정부가 중앙부처 추가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산업명을 못 넣더라도 또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동북권 지역의 어떤 안건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회도 부문별 TF를 가동하고 특별법에 추가로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행정통합에 관한 부분은 TF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의총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직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견 수렴해서 거기서 의결 보는 걸로.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다음 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도의회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도농 균형 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행정통합특별법에 도농복합 시 읍면지역 보호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반영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통합 이후 재정과 정책이 도시에 편중되지 않도록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하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시군 자율 개정의 일정 비율을 읍면지역 사업에 의무 배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흥군이 행정통합 추진에 맞춰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부서별 대응계획 보고회를 열고 행정통합 교부세를 활용한 우주선 철도와 광주-고흥 고속도로 추진, 우주항공 중심지 선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고흥군은 또 다음 달 3일 열리는 도민공청회를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통합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첫 통합단체장 자리를 노리는 입지자들의 행보가 분주합니다. 특히 통합에 따른 우려가 큰 동북권을 중심으로 세 확장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 광주는 통합단체장 선출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기존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 선거 입지자들은 넓어지는 선거구만큼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들이 행정통합을 매개로 시도를 넘나들며 토론회와 토크 콘서트를 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행정통합 상생 토크를 이유로 여수를 찾아 구체적인 구상까지 내놨습니다. 예산 20조를 우선해서 동북권에 넣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점을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동부에 광역청을 만들어서 지난 28일에는 광주 북구를 지역구로 둔 정준호 의원이 순천에서 동북권 주력 산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석유화학, 그다음에 제철 관련된 내용들이 좀 굉장히 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맞춤형으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특별법안 발의에 맞춰 신정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동북권 반도체 산업 특별시를 언급했고 민영배 의원은 다음 주 동북권을 찾아 행정통합 관련한 시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계호 의원, 이병은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 부위원장 등 다른 입지자들도 행정통합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선거를 염두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표밭을 지켜야 하는 입지자들은 토론회 등을 열며 기존 입지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선된 시장의 뜻에 따라서는 동부청사가 주된 청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노리고 있는 입지자들의 동북권 민심 잡기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전남이 남북권 반도체 중심축으로 도약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클러스터 지정과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 국비 지원, 예타 면제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파격적인 특례가 담겼습니다. 전남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용수를 활용해 무안광양 순천과 광주 장성을 아우르는 알리백산단에 남북권 반도체 삼각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지역 도의원들이 여수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주종섭 도의원은 오늘 건의안을 통해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이 다음 달 종료되면 여수의 고용 안정망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여수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무경 도의원도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80%나 급등해 여수 산단 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전기요금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한 명당 매달 15만 원씩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청 현장의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곡성읍 행정복지센터가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하러 온 겁니다. 고령의 어르신부터 젊은 부부까지 접수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대기번호는 100번을 훌쩍 넘겼습니다. 105번 오세요. 곡성이 인구가 적다 보니까 지역 활성화도 덜 돼 있는데 이런 지원으로 인해 식당들이나 이런 가게들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기름 좀 넣고 애들 만난 거 좀 펴주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에서는 곡성 등 2곳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곡성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앞으로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마련했습니다.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발표된 지난해 10월 말 이후 2달여 만에 곡성군으로 전입한 인구는 1,030명에 달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곡성에 살지 않는 가짜 주민을 걸러내는 것이 숙제입니다. 곡성군은 현장 조사반을 가동해 실거주 여부를 꼼꼼히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제 신청 들어온 목록을 보고 이제 사는지 안 사는지를 거주 확인을 1차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걸러지지 않는 자료들은 저희 면사무소 직원들이랑 시범 사업 기간인 2년 동안 지원금 소비가 지역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만드는 것도 과제입니다. 정부와 곡성군은 의료기관과 학원 등에 머물고 있는 사용처를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순천시가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전남에서 단독으로 순천 성가롤로병원을 보건복지부 권역심내혈관 질환센터 지정 공모에 신청했으며 다음 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3월 시행하는 돌봄 통합지원법에 맞춰 의료, 돌봄, 요양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순천형 치매돌봄 지원 모델을 추진하고 중장년층 건강보호를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도 확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왕조 2동 28통 왕지지구 주민 1동 51만 7천 원, 왕조 1동 시대아파트 109동 주민 1동 12만 5천 원, 서면 임촌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월산마을 주민 1동 15만 3천 원, 산내대마을 주민 1동 13만 8천 원, 순천시 저전동 8통 주민 1동 33만 2천 원, 해룡면 노월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월등면 월곡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경도매점 손님 1동 10만 원, 한려동 통장협의회 1동 20만 원, 고흥군 복내면 쑥선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지금까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 전남 동부 지역에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6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8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에서 1.5m,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전남 동부 전역에 건조특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주말 동안 화재 위험이 높아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 6시 반 여수시 원래동의 한 도로에서 여수산단으로 향하는 통근버스와 SUV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통근버스에 있던 12명의 탑승자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원 20% 위촉 의무제를 시행합니다. 광양시는 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해 관내 133개 위원회의 청년위원을 20% 위촉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을 통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양시의 지난해 말 기준 청년 인구는 5만 2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3%를 차지하면서 청년층이 지역 경제와 사회 활동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건설 수주는 감소하고 전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데이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의 건설 수주액은 1,10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8%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남의 건설 수주액은 1조 4,40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 증가했습니다. 여수 MBC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